특히 이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깻잎을 조림을 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숙한 그런 자연식품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깻잎은 의외로 식탁 위에 명약이라든지 아니면 밥상 위에 뭐 천연 항암제라고 이렇게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째 이제 자연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가 밥상에서 자주 먹고 또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많이 먹는 깻잎이죠. 깻잎 쌈에 보면 향기가 참 좋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깻잎을 조림을 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숙한 그런 자연식품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깻잎은 의외로 식탁 위에 명약이라든지 아니면 밥상 위에 뭐 천연 항암제라고 이렇게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여름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깻잎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쌉싸름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이제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이런 깻잎 냄새, 향긋한 냄새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 입맛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군침이 돌아서 특히 이제 항암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입맛이 없는데 입맛을 돋궈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향기를 내게 하는 성분은 어떤 것이냐? 파이톨이라는 성분하고 로즈마린이라는 성분이 주요 성분이에요. 어떤 논문의 자료에 보면은 깻잎 속에 있는 이 파이톨 성분이 아주 그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자연 살해세포, NK세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이 NK세포 활동성을 매우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깻잎을 특히 우리 여름철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깻잎을 항상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상당히 과학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깻잎에다 고기를 싸서 먹으면 맛이 좋다 이 생각만 하는데 여기에는 이 과학이 숨어 있거든요. 대개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굽게 되면은 고기가 타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깻잎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발암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빨리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깻잎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빈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금치보다 한 철분이 2배 정도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되게 빈혈이 많이 오거든요. 빈혈이 오게 되면 우리가 철분제를 먹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깻잎 같은 거를 먹고 우리가 포피린이 많이 들어있는 클로로필이나 스피루린나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우리가 빈혈 치료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이 깻잎 섭취할 때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소화력이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약간 열을 가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상당히 오히려 더 추천할 만합니다. 깻잎을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서 쪄내면은 이렇게 거친 감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많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위장 장애가 적고 도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익혀 가지고 만든 깻잎을 된장이나 또 들기름을 넣고 이렇게 무쳐서 먹으면은 상당히 반찬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들기름에 이게 포함된 이제 오메가3, 또 우리 깻잎 속에도 상당히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석 2조 3조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깻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가지에 대해서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참 입맛이 정말 없어져요. 또 땀은 많이 나고 체중도 빠지고, 또 운동도 너무 더우니까 운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좋은 음식을 통해서, 특히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기력을 떨어뜨리거나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암 치료하는데 좋은 그런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토마토인데, 살짝 토마토를 익혀서 기름하고 함께 먹으면 항암물질인 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 수박이에요. 이게 수박은 우리 몸의 갈증을, 탈수를 이런 해소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수박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시트룰린들이 해독 작용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주 이것도 우리 환자들한테 권장할 만한 음식이 되겠고요. 셋째로는 블루베리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뇌 안에 있는 산화물들을 제거해주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은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겠고요. 넷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을 좋게 만들어서 면역도 높여주고 또 변비도 해결해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깻잎인데, 깻잎은 가장 강한 작용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인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빈혈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권장할 만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효과가 아주 좋고 비싸고 이런 것들만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산삼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상황버섯, 뭐 차가버섯 이런 것만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항암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효과가 다 입증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주 우리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먹을 수 있잖아요. 자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강력한 천연 항암제를 자주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계시는 그 힘들고 고된 항암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체력과 강력한 방패를 만들어주는 가장 충직한 보조제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 든든하게 몸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 밥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권장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부디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이겨내시기를 저희가 온 마음을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좋은 버터 사서 아침에 한 스푼씩 먹어도 좋을까요? 버터는 저는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버터는 트랜스 지방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버터라는 것은 지방에다가 수소 첨가를 하면 버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 첨가한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먹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교수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간암에 걸려서 수술 1회, 색전술 4회, 주사 항암 8회, 알약 항암 90일 하고도 암이 없어지지 않아서 5일 전에 색전술을 한 번 더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식단 조절을 잘하면 암이 조금이나마 괜찮아질까요? 어쨌든 식사 조절을 잘 하는 것은 우리 암 환자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색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색전을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간암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대개 이제 사이즈가 적은 암에 이 암 덩어리 안에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제를 갖다가 넣어서 이 암을 괴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사이즈가 적은 암에 있어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이 암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 안에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차단이 되면 우리 그 암세포들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HIF라는 그런 하이폭시 인듀스드 팩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특히 줄기세포 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색전을 하는 분들은 이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상 조직에 산소 공급이 좀 더 잘 돼야 되고, 암세포는 지금 그런 차단을 시켰잖아요.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2차적인 부분, HIF를 억제하는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것을 권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비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비트는 저는 그래요. 어떤 비트를 얼마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별로 없죠. 근데 대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저는 한 반 개 정도 먹는 게 좋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비트는 좀 더 먹는다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좋아요. 저는 비트 안에 들어있는 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우리 항암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또 유전자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산을 생산해서 소화를 하는 데도 베타인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 외에 이 안에는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네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자연에 있는 미네랄들이 좋아요. 우리가 가공한 미네랄보다도. 근데 우리가 자연에 있는 미네랄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히토류라는 말을 써요. 히토류. 우리가 아주 세 양이지만 사실 우리 몸에 어떤 암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네랄들이 있어요. 되게 보면 뭐 우리 유전자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또 생리 기능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히토류들이 많이 있는 것은 가공한 미네랄들은 히토류가 들어가 있기 어렵거든요. 되게 자연에서 얻는 거.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미네랄 때문에도 우리 환자들한테 아주 많이 권하고요. 그 외에도 이 안에는 비타민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채소 중에서는 가장 우리 완전 식품 쪽에 가까운 게 저는 비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든지 과식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비트 같은 경우도 많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이 좋은데, 제가 보통 권하는 것은 하루에 한 반 개 정도 먹으면 그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담도암 2기인데 수술 항암까지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회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만 한대요. 지금 항암을 끝난 지가 아마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항암하고 난 후에 우리 골수가 억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올라오지는 아직까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항암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를 날거잖아요. 날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날거를 먹어야 되는지에서는 한 달이 지났으면 조금 먹어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은 안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회는 저는 이 회가 어떤 회냐 그걸 가지고 봐야 한다고 그래요. 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식한 생선을 가지고 만든 회냐, 아니면 또 우리가 아주 큰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생선, 뭐 연어, 참치, 뭐 방어, 그 다음에 뭐 아주 큰 갈치, 뭐 문어, 그래서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런 생선들은 수온 축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양식한 생선이라. 그런데 우리가 자연산으로 뭐 조그마한 생선들,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먹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항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 지났으면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호중구가 좀 올라가 있거나 백혈구가 한 3000 이상 가 있다면 뭐 조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마늘 편으로 어떻게 먹나요? 마늘은 이제 우리가 편마늘을 먹어라, 아니면 으깨서 먹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이제 통마늘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마늘을 먹게 되면 마늘 안에 있는 우리가 톡 쏘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마늘 속에 있을 때는 알린이라는 성분으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암 작용이 없어요. 항산화 작용도 없어요.
공기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알리신으로 바뀌어야만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유효 항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기하고 접촉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편마늘.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마늘을 몇 조각 내 가지고 먹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김치 담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마늘 으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적용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잘게 썬 마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알리시는. 그래서 이 편을 낼 때도 그래요. 이 여러 조각을 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마늘 하나를 가지고 뭐 두세 조각 내는 것보다는 한 대여섯 조각을 아주 얇게, 그래서 얇게 하는 만큼 공기하고 접촉이 많아서 알리신 생산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마늘을 낼 때는 얇게, 그리고 편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래가 암 환자에게 좋은 이유가 있나요? 달래 같은 걸 추천하고 싶네요. 달래는 마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우리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톡 쏘는 맛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기 어렵잖아요. 달래도 그런 알리신이 상당히 들어있고요. 또 알리신이나 마찬가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황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설포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이런 황 자체가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특히 해독 작용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작용,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이런 작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력한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성분이 알리신이에요. 이 달래도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음식으로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달래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달래 속의 알리신이 상당히 좋은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먹을 위장장애는 상당히 온다고 봐야 돼요.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익혀서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과량을 먹게 되면은 가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속이 더불어갈 수가 있고 방귀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